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루시는 것,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 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낙상 위험과 치매 가능성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의 뇌가 고장 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분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72세 조영숙님은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결국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다가 거실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까지 되셨거든요.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단순히 다음 날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불면증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째, 오늘 밤부터 당장 11시 전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며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둘째, 깊은 잠을 통해 하루 종일 맑은 정신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낮에 졸려서 힘들거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치매를 예방하고 낙상 사고 위험을 줄여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뇌 보호 비법을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게 특별한 장비나 비싼 치료 없이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더워서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뇌의 정교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평소보다 1~2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열대야에는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이 체온 조절 메커니즘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게 돼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원래도 30% 이상 줄어든 상태예요. 여기에 열대야까지 겹치면 수면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이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철수님은 작년 여름 한 달 내내 열대야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낮에도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어느 날은 평소에 잘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제서야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이철수님의 뇌파에서 깊은 잠을 자는 델타파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뇌 전체를 청소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거든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독성 물질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낙상 위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반응 속도가 30% 이상 느려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딘다든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진다든지 하는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대구에 사는 74세 박순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밤마다 2~3시간씩밖에 못 주무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대 쪽으로 가다가 그만 넘어지셨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박순자님은 평소보다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뇌 기능과 신체 균형 감각까지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열대야 숙면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이미 수많은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 잠이 오는데 열대야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체온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족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 온도입니다. 3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서 잠이 안 와요. 왜 족욕이 효과적일까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발가락 끝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내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뇌에서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서울에 사는 67세 김영희 님이 바로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김영희 님은 작년 여름 2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대요. 낮에는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셨죠. 그런데 족욕을 시작한 첫날부터 변화를 느끼셨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니까 몸 전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하시더군요. 일주일 후에는 거의 12시 전에 잠들 수 있게 되셨고 한 달 뒤에는 완전히 수면 패턴이 정상화되셨습니다. 족욕할 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시면 더 좋아요. 라벤더의 리날룰이라는 성분이 뇌의 흥분을 가라앉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족욕이 번거로우시다면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찬물 샤워는 절대 금물이에요. 찬물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잠이 깨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침실 온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거나 아예 안 트시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한 온도 설정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침실 문을 닫고 에어컨을 26도에서 27도로 설정해서 미리 켜두세요. 그리고 선풍기를 회전 모드로 돌려서 공기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직접적인 바람보다는 공기순환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직접 맞으면 오히려 몸이 경직되고 목이 아플 수 있거든요. 대신 천장을 향하게 하거나 벽 쪽으로 향하게 해서 간접적으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세요. 인천에 사는 71세 최덕수님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최덕수님은 평소 에어컨을 23도까지 내려서 틀어놓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자꾸 깨고 감기에도 자주 걸리셨대요. 제 조언에 따라 온도를 27도로 올리고 선풍기로 공기 순환을 시켜드렸더니 첫날부터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감기도 안 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도 안 아프다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세 번째 비법은 수면을 돕는 음식입니다. 저녁 식사 때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잠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에는 수분이 풍부해서 체내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뇨 작용을 도와 뇌압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수박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만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깰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보통 한 조각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상추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천연 진정제 역할을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추쌈을 먹거나 상추를 우린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상추를 우린 차를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울산에 사는 66세 이상호님은 매일 저녁 바나나 한 개씩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2주 만에 확실한 효과를 보셨어요. 바나나를 먹으면 몸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바나나는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저녁에 드시기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우유와 함께 갈아서 바나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더욱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녹차는 오후 2시 이후로는 드시지 마세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저녁에 마시면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또한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어려워서 위장이 계속 활동하게 만들고 체온도 올려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수면 환경 최적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잠자리 환경이 엉망이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특히 열대야에는 침구와 잠옷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잠옷부터 바꾸셔야 해요. 면 100% 소재의 헐렁한 잠옷을 입으세요. 합성 섬유나 몸에 딱 붙는 옷은 땀 배출을 방해해서 오히려 더 덥게 만들어요. 면 소재는 땀을 잘 흡수하고 통기성도 좋아서 여름 수면에 최적입니다. 침구도 마찬가지예요. 두꺼운 이불 대신 얇고 통기성 좋은 여름 이불을 사용하세요. 요즘 냉감 소재 이불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 만졌을 때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온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대나무 돗자리나 축부인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데 대나무는 천연 소재라서 열 전도율이 낮고 항상 시원함을 유지해 줍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한영자님이 이 방법을 써보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한영자님은 평소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이시면서 침대가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나무 돗자리를 깔고 주무시기 시작한 첫날부터 침대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하시면서 깜짝 놀라셨대요. 게다가 대나무 특유의 향기도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조명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셔야 해요.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빛은 낮에 보는 햇빛과 비슷한 파장이라서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거예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잠잘 준비에 집중시키세요. 전북 전주에 사는 75세 조갑수님은 평소 침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습관을 끊고 대신 가벼운 에세이집을 읽기 시작하신 후로는 눈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이 계속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가 또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겨요. 이럴 때는 간단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김동철님은 평소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떠올라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호흡법을 시작한 후로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을 써도 2주 이상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콧거리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특히 기존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족욕할 때 물 온도를 꼭 체크하세요. 당뇨병이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온도계로 37도를 정확히 맞추시거나 팔꿈치로 물 온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셔야 해요. 너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나 찬물 샤워는 혈압을 갑자기 올릴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온도 조절을 할 때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세요. 세 번째,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알려드린 자연적인 방법들과 함께 병행하시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네 번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변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측정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열대야에 잠을 못 이루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대부분은 더위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숨이 너무 가빠서 말하기 힘들 정도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특히 심장병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정호진 님이 작년 여름에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셨대요. 처음에는 더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증상이 계속되어서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스트레스성 부정맥이었는데 그 후로는 수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시게 되었어요.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응급 상황은 낙상입니다. 잠을 못 이루신 다음 날에는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요. 특히 새벽에 화장실 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작은 무드등을 켜두세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면 위험해요. 그리고 급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시고 벽이나 가구를 잡고 이동하세요. 만약 넘어지셨다면 무리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가족들을 부르거나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최영수님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항상 조명을 켜두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열대야 불면증이 2주 이상 계속되면서 이런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낮에 심한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심해진 경우, 식욕이 없어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불면증을 넘어서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치매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건강은 잃고 나서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선생님, 이 방법들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몸에 배이려면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에어컨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선풍기만 있어도 충분해요. 찬물 넣은 페트병을 선풍기 앞에 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그리고 제습제를 사용해서 습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국 여름은 습도가 높아서 온도보다 습도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족욕과 지압, 그리고 냉감 소재 침구만 사용해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족욕을 해도 될까요? 족욕은 앉아서 하는 거라서 무릎에 무리가 없어요. 오히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관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물 온도는 37도 정도로 미지근하게 하세요.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방법들을 함께 해도 되나요? 네, 약과 함께 해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끊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서서히 줄여나가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대야로 인한 불면증은 단순히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중요한 기능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고 낙상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9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잠들기 1시간 전 37도 미지근한 족욕으로 체온 조절하기. 둘째, 에어컨 26도에서 27도 설정과 선풍기로 공기 순환시키기. 셋째, 저녁에 수박, 상추, 바나나 등 수면 돕는 음식 먹기. 넷째, 면 소재 잠옷과 통기성 좋은 침구로 수면 환경 개선하기. 다섯째, 복식 호흡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특히 족욕부터 시작하시길 권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며칠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맑은 정신을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좋은 잠을 잘 수 있고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족욕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목표를 글로 적고 다른 사람에게 선언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실제로 실행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댓글에 다짐을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부터는 시원하고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뇌와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